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풀어요? 오늘은 선생님과 스트레스도 풀 겸 노래방에 갈까요? 라는 제목으로 문법을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먼저 첫 번째 문법은 을, 리을 겸입니다. 을, 리을 겸은 뒷문장의 행위의 목적이 두 가지 이상임을 나타낼 때 씁니다. 当后面的句子中有两个以上行为的目的时可以使用，也可以像을 리을 겸, 을 리을 겸这样进行反复使用。 받침이 있는 동사 뒤에는 을 겸, 받침이 없는 동사 뒤에는 리을 겸을 씁니다. 好吧，那我们接下来看一下具体的例子。 예를 들어서 돈도 벌 겸, 경험도 쌓을 겸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돈도 벌고 경험도 쌓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돈도 벌 겸, 경험도 쌓을 겸 아르바이트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既可以赚钱又可以积累经验 그럼 다음 예문을 볼까요? 책장 정리도 할 겸, 방 청소도 할 겸 대청소를 할까 해요. 이 문장에서는 대청소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장 정리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이런 이유로 대청소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我打算大扫除一下，既可以把桌子整理一下，又可以把房间清扫一下。那我们再来看下一个例子吧。 한국말도 배울 겸, 한국 문화도 배울 겸 한국에 왔어요. 이 문장에서는 한국에 온 이유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既可以学习韩语又可以了解韩国文化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 예문을 볼까요? 휴가도 보낼 겸 친척들도 만날 겸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이 문장에서는 제주도에 다녀온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제주도에 가서 휴가도 보내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있는 친척들도 만나고 이런 이유로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문을 볼까요? 지난 주말에는 스트레스도 풀 겸 오랜만에 영화도 볼 겸 영화관에 갔다 왔어요. 이 문장에서는 지난 주말에 영화관에 갔다 온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하려고 영화관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을, 리을 겸은 어떤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유를 같이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을, 리을 겸 这个语法里 겸 这个字汉语当中是兼，兼是同时一起的意思，相当于中文里的既要什么什么又要什么什么。 보통 뭐뭐도 을 리을 겸 뭐뭐도 을 리을 겸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데
뭐뭐도 뭐뭐고 뭐뭐도 을 리을 겸 해서 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가 오늘 오후에 뭐 해요? 나 친구 선물도 살 겸 옷 구경도 할 겸 백화점에 가려고 해요. 나의 대답을 친구 선물도 사고 옷 구경도 할 겸 해서 백화점에 가려고 해요.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책 130쪽을 볼까요? 책 130쪽을 보시면 오른쪽 나의 어떤 행동들이 있죠? 나의 행동들을 한 목적이나 이유를 왼쪽 가 부분에 2개 이상 찾아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가 어제 왜 시내에 나갔다가 왔어요? 이때 시내에 나갔다가 온 이유를 2개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친구를 만나다, 또 하나는 바람을 쐬다 라고 2가지를 골랐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 친구도 만날 겸 바람도 쐴 겸 시내에 나갔다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바람을 쐬다는 기분 전환을 하다의 의미입니다. 是兜风的意思. 두 번째 예문을 만들어 볼까요? 2번 가 왜 여행을 가려고 해요? 여기에서 왜 여행을 가려고 하는지 묻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걸 골랐나요? 저는 머리를 식히다와 스트레스를 풀다를 골랐어요. 머리를 식히다에서 식히다는 식다의 사동사인데요. 차갑게 만들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차갑게 만든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아요. 머리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잊게 만들다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让头脑冷静一下的意思. 그럼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 머리도 식힐 겸 스트레스도 풀 겸 해서 여행을 가려고 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예문도 만들어 볼까요? 3번 가 왜 한국 영화를 봐요? 한국 영화를 보는 이유를 묻고 있네요. 친구를 만나다와 한국말 연습을 하다를 골랐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 친구를 만날 겸 한국말 연습을 할 겸 해서 한국 영화를 봐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4번 가 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2가지 고르셨나요? 네, 경험을 쌓다와 돈을 벌다를 골랐다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잠깐 경험을 쌓다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쌓다는 많은 경험을 해서 여러 가지 경력을 만들다의 의미겠죠? 就是积累经验的意思. 그럼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 경험도 쌓을 겸 돈도 벌 겸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자, 그럼 5번 예문을 만들어 볼까요? 가 백화점에 왜 가요? 백화점에 가는 이유를 2가지 고르셨나요? 저는 친구 생일 선물을 사다와 옷 구경을 하다를 골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네, 나 친구 생일 선물을 살 겸 옷 구경을 할 겸 해서 백화점에 가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문법 을, 리을 겸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이나 이유를 두 가지 생각해서 이 문법을 사용해서 대답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법을 공부해 봅시다. 다음 문법은 는다던데, 니은다던데, 다던데입니다. 는다던데, 니은다던데, 다던데는 다고 하던데의 줄임말입니다. 这个语法是 다고 하던데的缩略型. 과거에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을 회상하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在回想过去间接听到的事实时使用。 는다던데, 니은다던데, 다던데로 문장이 끝나면서 반말 형태의 종결형으로도 사용됩니다. 也可以作为非敬语形态的终结词尾来使用，用来结束句子。 받침이 있는 동사 뒤에는 는다던데, 받침이 없는 동사 뒤에는 니은다던데, 형용사 뒤에는 다던데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던데 어딜 가려고 하니? 이 문장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려고 하는지 상대방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이고 그 내용이 뒤에 하고 싶은 말의 근거나 배경이 되는 겁니다. 所以前面的事实是从别人那里听到的内容，这个事实也成为了后面内容的根据或者背景。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김 선생님이 여행을 간다던데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 문장에서 김 선생님이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나 또는 김 선생님에게서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김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지 질문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세 번째 예문을 볼까요? 내일은 더 춥다던데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춥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어요. 그것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4번 예문도 볼까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던데 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세요? 여기에서 장사가 잘 되다는 사업이 잘 되다의 의미입니다. 生意很好的意思.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지 묻고 있네요. 마지막 예문도 봅시다.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가 재미있다던데 같이 보러 가실래요? 이 문장에서 개봉하다는 새 영화를 영화관에서 새로 시작하다의 의미입니다. 새로 개봉한 영화가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보러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 들은 내용을 앞에 덧붙여서 상대방에게 그것과 관계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는다던데, 니은다던데, 다던데 문법을 사용합니다. 像这样，当我们把从别人的地方听到的事实放在前面，并且要和对方谈论和这个事实相关的话题时，就可以使用。 보통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른 곳에서 들은 내용이고 뒤에 이야기하는 것은 조언을 할 때 쓰는 으세요나 청유를 하는 하자, 읍시다,
또는 의문문을 자주 씁니다. 一般来说，前面的内容是从别的地方听到的内容，后面通常使用表达崇高的 으세요, 表达公动的 하자, 읍시다, 以及一些疑问句。接下来我们看一下练习题。 자, 그럼 책 131쪽을 볼까요? 책을 보면서 는다던데, 니은다던데, 다던데 문법을 연습해 봅시다. 책을 보시면 표가 보이시죠? 각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네요. 여러 나라에 대해 들은 정보를 쓰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한국에 대해 들은 정보는 뭐예요? 네,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인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던데 정말 그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네요. 또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인지 한국인 친구에게 묻고 싶은 게 있나요? 한번 써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 김치를 먹는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 김치를 먹는다던데 진짜 그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한국 친구가 있다면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 들은 내용을 그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다음은 중국에 대한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던데 맞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네요. 아, 이건 저도 궁금한 건데요. 중국은 아이를 한 명만 낳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중국은 아이를 한 명만 낳을 수 있다던데 맞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일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온천을 즐긴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일본 사람들은 온천을 즐긴다던데 맞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네요. 일본의 오사카라는 도시에 가면 다코야키라는 음식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 음식이 정말 맛있나요? 이 두 문장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네, 일본 오사카에 가면 다코야키라는 음식이 유명하다던데 정말 맛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러시아에는 유명한 작곡가가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네, 러시아에는 유명한 작곡가가 많다던데 정말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이 외에도 친구의 나라에 대해 들은 내용을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들은 내용이 사실인지 질문해 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